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토지보상법 두 번째 시간으로 사업 진행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익사업이 결정이 나야 됩니다. 제일 처음으로는 공익사업이라는 것은 국방이나 군사시설 혹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뭐 건설하는 도로, 철도, 항만 뭐 이런 것들 혹은 뭐 이렇게 건설되면서 도시가 택지지구나 이렇게 형성되면서 새롭게 이제 이주를 위해서 건설하는 것들 뭐 산업단지들 국가산업단지 뭐 지방산업단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해당 사업이 결정이 나면 어, 사업 시행자는 이제 주민공청회를 개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관계 지자체나 해당 지역의 지자체나 그걸 관할하는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공익사업이 결정이 나면 사업 시행자가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이제 토지 조사하고 물건 조사, 이렇게 물건 조사, 토지 조사 작성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뭐 서류상으로 이런 거 볼 때는 이제 지작물 조사 이럴 때는 이제 사업 시행자는 이제 토지 소유자나 뭐 관계인의 토지에 등에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입에 대한 거를 통지를 출입하기 5일 전에 어디 가서 조사하겠다고 이제 토지 소유자나 이런 분들한테 이제 통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 시행자가 토지 조사와 물건 조사를 작성해서 사업 시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그다음에 반드시 또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되는 것이 이제 보상계획 공고하고 열람. 공고는 일간 신문이나 이런데 공고를 하고 그리고 개별 토지 소유자나 뭐 관계인한테 각각의 이제 통지를 하죠. 우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열람이라는 건 이제 일반인한테 열람하는데 한 14일 정도의 기간 동안 일반한테 열람을 합니다. 이 보상계획 이렇게 서류가 오고 통지를 받으면 토지 소유자는 그 맨 뒷장에 보시면 이제 이의제기서라고 있습니다. 그 이의제기서를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사업 시행자한테 보내면 되는 거고요. 요 물건이나 토지 조서 중에 이런 건 빠진 것 같고 요런 거는 조금 누락된 것 같다 이런 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자는 이제 보상액을 산정하죠. 보상액을 산정할 때 이제 이게 이제 처음에 보상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로 이때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들은 한 명의 감정평가사를 한 개의 총 3개 감정기관 평가에서 감정평가하는데 그 중에 2개는 뭐 사업 시행자가 지정을 하고 한 개는 토지 소유자가 추천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 대부분의 이제 공익사업으로 지정된 그 해당 에어리어의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대책위원회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구성을 해서 대응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 1차 감정평가 요 3개 기관에서 진행할 때 보상액 산정하는 요 기간 때에 대처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보상액이라는 부분이라든가 보상에서 또 서면으로 이렇게 날라와서 보상금, 손실보상금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나오면 그게 만족하시면 오케이, 콜 하면서 협의, 이렇게 서로 이제 거래가 성립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별 문제 없으면 이제 사업이 바로 이제 진행되는 부분으로 가는 거고 협의가 불협이 된다 그러면 사업 시행자는 이제 수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는 사업 인정 고시를 신청을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신청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토지 수용 위원회라든가 관계 시도지사가 있다 그러면 거기 협의를 붙여갖고 사업 인정 고시. 이 사업 인정 고시가 왜 중요하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사업 인정 고시 이후에 관계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토지 소유자하고 관계인. 네, 이 관계인이 사업 인정 고시 전에는 뭐 여러 가지 새로 생기거나 신규로 가든 승계를 하든 다 인정이 되지만 사업 인정 고시 이후에는 신규로 관계인이 뭐 지상권자나 뭐 전세권자나 뭐 저당권 뭐 임대차 소비대차 뭐 이런 부분들이 신규로 생성되는 게 인정이 안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승계되는 것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사업 인정 고시 전에 뭘 하라 뭐 사업 인정 고시 전에 뭐 무슨 행위를 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이제 관계인의 권리 승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체크하시고요. 그럼 이제 고시가 나면 그날부터 이제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이렇게 사업인정 고시를 해달라고 이제 신청을 하죠. 그러면 이제 사업 시행자가 이 토지를 이제 수용을 하겠다 하면서 해당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이렇게 수용하는 부분으로 신청을 합니다. 이때가 이제 두 번째 감정평가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일단 두 개 기관에서 하고 1차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을 검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서를 만듭니다. 법원에서는 판결문이고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 이렇게 이제 수용을 해라라고 결정이 나면 보통 이때 보상금, 재결 보상금을 지급을 하거나 사업시행자는 이 부분은 이제 공탁을 걸어놓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대응을 안 합니다. 그러면 요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찾든 말든 공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한 불복이 있으면 바로 이제 보시면 행정소송으로 가든가 아니면 행정심판 이의 신청을 하죠. 이의 신청을 하고 또 한 번의 이의 재결을 받습니다. 이의 재결. 그래서 이의 재결을 할 때 이거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제 100% 다 이제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 최종 감정평가가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과적으로 행정심판 이후에 가장 이제 최후의 보루는 이제 법원에 행정소송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재결이라는 거는 보통 행정사들이 업무할 때 요 재결, 이 재결서를 받아보고 이제 송달이 옵니다. 재결서가 이제 송달이 오면 그걸 받아보시고 이거에 대한 뭐 행정심판이라든가 다시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다시 이제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대한 뭐 증거 서면이라든가 뭐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뭐 청구인, 피청구인 뭐 이렇게 해서 기한 내에 뭐 다 진행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이제 사업이 진행될 때 이제 민원인이나 의뢰인 아니면 행정사가 이제 체크를 해서 진행돼야 될 부분이나 체크해야 될 부분은 이제 보상 계획이 공고 열람이 있을 때 이의 제기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주는지, 그리고 1차 수용에 대한 부분을 재결을 받았을 때 그때 행정심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작성을 해서 어떻게 좀 어필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행정사가 주로 진행하는 업무고, 이제 변호사나 뭐 법원 관련에 대해서는 행정사 업무 범위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변호사들하고 상의나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게 해드리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탁금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오면 공탁금을 받으세요. 단 거기에 이제 몇 가지 단어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의가 있으니까 이의 유보 요 단어만 집어넣으면 내가 이제 공탁금을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뭐 내가 수용에 동의한다 아니면 내가 이걸 뭐 끝까지 뭐 이렇게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이의 유보 요 단어만 쓰시고 그다음에 이의 신청이다 뭐 이렇게 진행해서 쭉 추후의 과정을 가져가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매도인 담보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뭐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래서 혹여나 이제 토지 밑이나 아니면 자기의 뭐라 그러죠? 토지에 땅을 파서 하면서 이제 매립장으로 쓰거나 쓰레기를 막 집어넣은 분들은 수용으로 가는 게 유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협의 단계에서 그 부분이 만약에 발각이 되거나 다 돈을 받고 이제 했다 그러면 아마 매도인 담보 책임 때문에 그 처리하는 거는 아마 매도자, 토지 소유자가 낼 거고, 수용으로 갈 때는 어차피 이제 그 부분을 사업 시행자가 다 위험이나 부담을 안고 가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물상 하셨던 거나 아니면 토지에 그렇게 악의적으로 이용했던 분들은 다 수용 절차로 가는 이유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지하에 뭐라 그러죠? 해당 지역에서 지하에 매설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처리 비용이 많이 드는 분들은 아마 수용 쪽으로 많이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행정사가 알았다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반드시 협의 단계에서 끝나지 마시고 수용으로 좀 가셔서 진행하시라고 현 실무에서는 좀 많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드리곤 합니다. 네, 오늘은 토지보상법 제 두 번째 시간으로요, 사업 진행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실무에서 좀 의뢰받아서 진행했던 케이스를 종류별로 이제 손실보상의 종류별로 어떻게 대응해서 어떻게 보상액을 좀 증액시켰던 부분 혹은 의뢰인의 여러 가지 의뢰를 받아서 진행했던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케이스별로 좀 개인정보 보호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픈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